안녕하십니까. 우리 피부 생리학, 벌써 2주차 1교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피부 생리학과 관련해서 피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략적인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또 특히 피부가 주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표피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구성을 하고 있는 표피라는 것이 어떠한 층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내용을 갖다가 세밀하게 표피 부분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부의 구조, 특히 표피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런 형태로 이제 피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 우리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각질층, 그리고 그 밑에가 투명층,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과립층, 그리고 그 밑에가 가시층, 또는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을 하면 가시는 가시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유극층 그래요. 유극. 극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극층 또는 가시층, 그리고 맨 밑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기저층,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표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올바른 순서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투, 과, 유, 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유극은 가시층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저층.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저러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각, 투, 과, 유, 기라고 하는 요 표피층. 표피층에 이제 뭐라 그럴까, 세포들로는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질층의 경우는 뭐라 그럴까, 뭐 벽돌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방어막을 갖다 형성을 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든가, 또 투명층은 보통 손바닥이나 또는 발바닥 같은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존재를 하고, 기타 다른 피부층에는 투명층의 이 그 굵기가 굉장히 얇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질세포. 그리고, 요 진피층에 주로 이제, 감각을 갖다가 관장하는 그런 이제 촉각세포라든가, 또는 뭐, 어떤 통각이라든가, 또는 뭐 앞각이라든가, 온각이라든가, 뭐 등등 그런 이제,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각각, 그 표피의 구조에 따른 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제 했었던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 포함해서 표피의 구조 그리고 세포의 변화들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투, 과, 유극, 가시층, 기저층, 이런 형태의 무엇들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요 이제 유극층이라고 하는데, 유극층의 우리 표피층에서 유극층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저쪽 동그란 거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면역과 관련된 랑겔란스 세포라든가, 또 각질 형성 세포라든가, 각질 형성 세포는 사실 이제 기저층으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뭐 또 이제 교소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유극층에, 가시층에 이제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러한 형태로 이제 대부분 이제 다시 그림을 다르게 보면은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요 표피층들이 어떠한 형태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지 조금 전에 그림도 봤지만은 다시 한번 각, 투, 과, 유, 기 이렇게 되어 있다. 각질층의 경우에는 스트라텀 코로네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coronified layer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죠. 여기에는 이제 각질 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각질 세포 혹은 각질 형성 세포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요. 코로네오사이트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형태로 각화 세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하는 케라티노사이트가 바로 요 각질층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각질층에 존재하는 각질 형성 세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케라티노사이트. 영어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제 각질 형성 세포, 각화 세포이지만,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이제 투명층, 손바닥, 발바닥에 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가 과립층. 과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몽골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을 갖다 띠고 있는 거죠. 스트라텀 그래놀로섬, 과립세포 그래놀라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유국층이에요. 유국층에 많은 그런 기능을 하는 이런 세포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유국층의 경우에는 스트라텀 스피노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유국세포가 존재를 하고 또 유국세포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면역과 관련된 랑겔한스 세포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여기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가 기저층인 것이죠. 기저층의 경우에는 스트라텀 베이설, 베이스라는 의미죠.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살 레이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기저세포인 바살 셀이 존재를 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세포들이 두 가지 유형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색소세포예요.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세포인 것이죠.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세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세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쭉 만들어져서 기저층에서 만들어져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제 각질 형성세포라기보다는 세포죠, 세포. 세포를 형성하는 즉 피부 세포인데 그게 이제 밀려 올라가면서 각질층까지 밀려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거를 갖다 이제 하나씩 우리가 겉 표면부터 한번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각질층이잖아요. 각질층이 하는 역할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각질층의 경우에는 각질세포, 코로네오사이트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각질세포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각질 형성세포 혹은 각화세포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가 분화가 된 그런 이제 최후층, 우리가 각질이라고 얘기하죠.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이 각화세포가 분화가 된 최후층이고요. 약 한 15개에서 많게는 20층 정도. 대략 보통 평균적으로 15개 정도 보고 보통은 이제 10개에서 20층 정도의 뭐라 그럴까 층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각질층의 구성 성분은 수분은 이제 전체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수분을 빼고 난 나머지만을 살펴본다면 케라틴이 한 58%, 그리고 지질인 리피드가 11%, 나머지 NMF라고 하는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는 것이 한 31%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질 세포에는 이제 주요 이제 구성 성분이 섬유상 단백질이라고 하는 케라틴, 그리고 각질 세포막이라고 하는 코로니파이드 인벨로프라고 하는 이런 세포가 이제 존재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스펠이 잘못 써져 있네요. 그렇죠? 각질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니파이드 FIED인데 FLED로 잘못 써 있네요. 저렇게 세세한 데까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리고 이제 죽은 세포인 무핵 세포라고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요 각질층의 두께는 대략 한 길이가 30 마이크로미터고 두께는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굉장히 얇은 두께죠. 각질의 하나의 길이가 한 30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는 NMF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Natural Moisturizing Factor라고 하는 천연 보습인자. 뭐, 예를 들어서, 구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천연 보습인자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각질세포의 모습을 갖다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요 각질층은 각질세포와 그 세포들 사이를 메꿔 놓는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모양이. 그래서 마치 이거를 이제 뭐에 비유를 하냐면은 우리 이 각질층은 벽돌과 벽돌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메꿔 놓은, 즉 모르타르, 시멘트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 뭐 시멘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로 지금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벽돌처럼 생긴 것이 이제 각질세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간 지질이 이렇게 다층의 라멜라상의 액정 구조를 이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오염물질의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구조를 그래서 이제 brick and mortar, 예, 벽돌과 시멘트 뭐 이런 형태 또는 벽돌과 진흙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각질층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각질층 바로 밑에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투명층이에요. 예, 투명층의 경우는 손바닥, 발바닥에 만이라기보다는 발바닥에 주로 이제 존재를 하고 비교적 두꺼운 표피를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일반 피부에는 투명층이 아주 얇은 형태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는 반투명한 그런 이제 성상을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색 투명한 엘레이딘 지방 성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투명층에.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과립층이에요. 한 두세 개 정도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평평한 이제 방추형이니까 뭐예요? 방추형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원뿔? 원뿔인데 이렇게 삐죽삐죽 되어 있다기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종 모양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러한 이제 과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이제 과립세포 내에 케라토 하야린 과립들. 요게 이제 바로 어떤 이제 그 수분이 증발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방지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도 마찬가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층이 유극층, 그렇죠? 각투, 과, 유, 유극이에요. 가시층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랬죠. 대략 한 5개에서 10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표피층에서는 가장 두꺼운 그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추, 이제 원뿔이긴 원뿔인데 끝에가 조금 이제 원래 방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실패예요. 실패, 기다란 이제 실패. 그래서 방직 공장에서 쓰는 그런 이제 기다란 실패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유극세포. 그러면서도 끝에는 삐죽하게. 그래서 가시층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데스모좀이라고 하는 교소체가 여기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결합소체라고도 하고요. 예, 요 세포들 간의 접착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 바로 이제 교소체예요. 교라는 의미는 이제 교질이라는 의미고 이 교는 아교할 때 교예요. 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접착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소체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고요. 세포 표면에는 가시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살짝 삐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세포다. 그래서 유극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유극층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면역을 담당하는 랑겔한스 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랑게르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어디는 붙여서 랑겔 이렇게도 이제 씁니다. 이건 이제 외래어니까. 그러나
이제 독일어 계통이니까 랑게르가 맞겠죠.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포가 존재를 하면서 외부 물질이라든가 또는 상처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빨리 낫도록 면역작용을 하는, 그래서 피부를 회복시키고 또 미용에도 관여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제 세포층이에요. 바로 이 유국층은 밑에 있는 기저층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요 이제 기저층이에요. 맨 밑에 기저층. 기저층은 또 표피의 가장 밑에 층에 존재를 하면서 진피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피와 접촉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진피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철을 갖다 가지고 있고, 한 개의 층으로 기조세포로 이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조세포가 지속적으로 이제 기조세포가 분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부의 상층으로, 즉 세포가 분화가 되면서 피부의 상층으로 쭉 올라갑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피부세포를 재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색소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기능을 바로 이 기저층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기저층에는 그래서 각질 형성세포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위에 있는 거는 밀려서 올라간 거, 각화세포의 경우에는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올라간 것들이 결국은 표피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쌓인 거고요. 이 바로 기저층에서 각질 형성세포 그리고 색소 형성세포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굉장히 각질 형성세포가 활발한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위쪽으로 쭉쭉쭉쭉 밀려 올라가면서 각질을 갖다가 이제 형성하는 그런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밑에, 기저층의 가장 밑에 요 각질 형성세포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 색소 형성세포를 갖다 만듭니다. 색소 형성세포, 영어로는 멜라노사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색소를 우리 몸의, 우리 피부의 색깔을, 또 피부뿐만이 아니라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색깔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색소들을 갖다 여기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저세포 10개당 1개씩 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 형성세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 형성세포에서 멜라닌을 갖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노사이트가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마치 손가락 이렇게 펼쳐놓은 것처럼. 그래서 가운데 이제 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저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까맣게 되어 있는데, 이 멜라노좀이 뭐냐면은 이제 색소를 갖다 만들어내는 주머니예요. 요 주머니에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요 멜라노사이트, 즉 색소 형성세포하고 멜라닌 색소의 합성, 어떠한 연관성을 갖다가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서 이제 멜라닌을 합성을 하는데, 이 멜라노사이트 자체가, 즉 색소 형성 자체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멜라노좀을 마찬가지 조그만 과립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층에서 멜라노사이트는 멜라닌을 합성해서 케라티노사이트, 각화세포인 이 각질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한 개의 멜라노사이트가 36개의 케라티노사이트 이런 곳에 멜라닌을 갖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멜라노사이트 하나가 만들어내는, 즉 멜라노좀에서 만들겠죠. 그러한 이제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36개씩이나 되는 세포에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멜라노사이트 내부에는 그 멜라닌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그 세포,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멜라노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라노좀 소가립에서 멜라닌을 이제 합성하는 거죠. 바로 이 합성하는 과정은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물질에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소가 작용을 하면 타이로신이
산화가 돼요. 산화 분해가 되면서 뭘로 바뀌냐면 도파라고 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또 이 도파라고 하는 물질로 바뀐데 다시 한번 타이로시네이즈 효소라고 하는, 즉 타이로신 분해 효소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래서 그 효소가 작용을 해서 산화시키면 이번에는 도파가 다시 도파퀴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다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멜라닌을 갖다 멜라노솜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바로 만들어낸 멜라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유멜라닌, 유멜라닌. 요것을 우리가 진멜라닌, 진짜 멜라닌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색깔이 검은색이나 혹은 다갈색이에요. 누구에게 많겠어요? 흑인종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황인종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경우도 까맣잖아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멜라닌,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색소 형성 세포에서 그 멜라노솜을 통해서 멜라닌을 갖다 열심히 만들게 하는데, 그 만들어진 녀석이 멜라닌이에요. 그 멜라닌 중에서도 특히 색깔이 검은색, 다갈색을 띠고 있는 것을 유멜라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멜라노솜에서 만드는 멜라닌은 이렇게 검은색이나 다갈색을 띠는 유멜라닌 뿐만이 아니라 또는 황적색의 색깔을 띠는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황적색의 경우에는 그래서 피부가 백인들 경우가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거든요. 또는 이제 머리로 치면 금발, 또는 이제 약간 적색의 금발, 그러니까 황적색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형태의 색소는 바로 이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이런 멜라닌을 만들음으로써 그러한 형태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멜라노사이트의 핵에서, 그래서 요 멜라노사이트에 있는 요 덩어리에 멜라노솜 소과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이고요. 여기 있는 까뭇한 요런 것들이 멜라노솜이에요. 요 소과립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져 가지고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맨 끝에서 각 세포들에 이렇게 이제 그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피부의 색깔이 검게 또는 누렇게 또는 이렇게 이제 희게 보이는 경우는 페오멜라닌, 즉 진멜라닌 별로 없는 거예요. 페오멜라닌 계통이 돼서 이제 또는 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피부에서 형성이 되는 멜라닌의 소위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저기 보시면은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그렇죠? 아미노산 계통의 일종인데, 저 타이로신이 타이로신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저기 보시면 빨갛게 쓴 거예요. 저것이 작용이 되면은 산화가 되면서 뭘로 바뀌냐면 도파라고 하는 물질을 바뀌어요. 도파로 바뀐 물질에 다시 한번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산화 효소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도파퀴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로신이 도파로 바뀌었다가 도파퀴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도파퀴논은 두 가지 이제 그 형태로 궤적을 갖다 따라가게 됩니다. 도파퀴논이 시스테인과 결합을 하면 시스테인 결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반응을 갖다 쭉 진행을 하게 되면 페오멜라닌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고요. 저거는 그래서 황색 또는 갈색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고, 황색, 적색, 갈색이라고 하면 적색 이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저 도파퀴논에서 이쪽을 갖다가 쭉 따라서 오면 그러면은 최종 물질이 유멜라닌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멜라닌의 경우에는 바로 진멜라닌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검은색 혹은 짙은 젓갈색, 뭐 갈색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타이로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본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1교시 마치도록 하고 2교시에는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 진피, 표피층의 바로 하단부에 있는 진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랬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겠습니다.